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어제 시장은 그간의 가파른 상승을 뒤로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직후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는데 이후에 점차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간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장의 하락을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오늘 시장 한 번 더 숨을 고를지 아니면 다시 시동을 걸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계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자,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일단 좀 쉬어가는 장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예, 어제 한국 시장이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미국 선물의 영향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 네,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어제 나스닥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죠.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은 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 금융위기 때의 PBR 기준, 즉 PBR 기준 자산 가치로만 좀 보게 되면 0.73배 정도까지 좀 밀렸었어요. 0.73배까지 좀 밀려 내렸었고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2011년도 때 같은 경우에 자산 가치로만 따져보게 되면 약 한 1.5배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8년도 말경부터는 미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그 이슈,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3배 이하 권역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PBR을 따져보게 되면 약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의 유동성을 풀었을 때에 대비를 하게 된다라면 여전히 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숨고리가 좀 나와도 좋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장중에 2조 원이 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3거래일 연속도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객 예탁금을 보게 되면 어제 또 늘었습니다. 69조 4천억이에요. 이제 거의 70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유동성에 있어서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은 거래소 시장이고요. 오른쪽은 코스닥 시장인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최고치를 아직까지 뭐 갱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거래 대금을 좀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래 대금 자체적으로는 최고치를 좀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소형주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는 거래 대금이 참 최고치고 이격이 좀 과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도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쉬어가는 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선 쪽이라든가 뭐 화학 뭐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러셀 지수가 어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좀 강세로 마무리가 좀 된 그런 상황들인데 미국의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탄력이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장, 또 주도 섹터의 쉼과 업종별 순환매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항상 최근에 좀 됐지만 장 초반에 항상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지수상에 있어서 혹은 종목군들에 있어서 등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기술적인 흐름이나 밸류적으로 보나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유동성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뭐 그냥 예단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최근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5일선 이탈을 하는지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부를 좀 나와줬는데 5일선을 좀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도주들이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니까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계속 짧게 순환매가 나오고 주도주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세를 해 나갔다라면 이제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5일선이 깨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즉 PBR 대비해서 딴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로도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산업재 쪽 섹터들의 순환매에 이어서 유틸리티 쪽 섹터라든가 음식료 그리고 통신 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로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수혜주들 이런 부분들은 순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풍력 쪽의 그린 뉴딜 쪽으로 볼 수 있겠죠. 풍력, 태양광, 수소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실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풍력주들의 견조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 태양광 쪽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린 뉴딜 쪽에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태양광 쪽에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난 상황에서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아직 시세가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게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조선주들도 계속 싼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수주 절벽에 있었다가 연말경에 수주 대량의 좀 수주를 했었죠. 이제 카타르 쪽에 있어서의 수주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적인 흐름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어제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밀려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상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아마 이 3개의 조선사가 카타르 쪽에 있어서 수준이 좀 골고루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3년 만에 중소형 쪽에 라인을 증설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뭐 30K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A1 공장과 A2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A3도 나머지 남은 공간을 꽉 채우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애플 전용 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 쪽에 있어서 제품을 출시를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어요. 실적이 사상 최고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ICT 같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 이후에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도 좋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피로티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는 큰 폭으로 좀 성장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1분기 때, 내년 1분기 때와 2분기 때 실적이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때 실적은 아마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회사인 이 필에너지 쪽에 있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 좀 딜레이가 되는, 지연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J스펙 같은 경우도 후공정 쪽에 있어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하고 있죠. 중소형 쪽에 있어서 본딩 장비를 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슬슬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대면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는 좀 진행이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봐야 된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TI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어요.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많이 올랐지만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고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수급 개선주인데요. 수급 개선주 첫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잘 안 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중소 제약들을 좀 보게 되면 지속적인 흐름상 매집성 거래량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번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9월 달에 고점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화학 쪽 섹터에서 이수화학이에요. 여전히 이수학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자리 뭐 최고치를 찍고 난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마이너스 구간에 좀 밀려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런 종목군들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7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그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우리 시장 어제는 한숨 돌렸습니다. 역사적인 3,000포인트의 맛을 살짝 보고 잠시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간의 상승에 비하면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정치적인 이벤트에 영향을 조금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어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2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69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풍부해지는 유동성 속에서 오늘의 투심은 어디를 향해 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 안팎의 상승인데 SK하이닉스는 디램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빨간불 켜내면서 삼성전자 83,000원, SK하이닉스 13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다시 빨간불을 켜냅니다. 2% 넘게 오르면서 9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90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상승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 상승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2%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네이버 0.3% 오름입니다. 주가는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단기 모멘텀을 모색하는 기간이다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0.3% 오르면서 29만 1,0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 다시 빨간불을 켜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 오르면서 6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장에서 3%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반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1.4% 상승으로 20만 6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 1.7% 오르는데요.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에 부합할 거라는 전망 나오기도 합니다. 어제장에 40만 원 선 터치했다가 다시 좀 빠졌는데 오늘 다시 40만 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보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3,000선 위로 올라옵니다. 1.26% 오르면서 3,00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으로 987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인데 오늘이 CGN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CGN 0.2% 상승으로 18만 6,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0.1%의 소폭의 하락세입니다. HLB 1% 넘게 빠지면서 9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만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1% 빠지면서 4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다시 반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새해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빨간불을 켜냅니다. 1% 넘게 올려세우면서 34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 미디어 실적 회복 기대에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평가 따르고 있는데요.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의 상승으로 14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다시 빨간불을 켜내면서 1%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바로 지금 종목 시그널 한번 들어볼 텐데요. 12월 24일에 도전 종목이었던 한일사료 지금 새해 들어서 5거래일째 양봉을 켜냈습니다. 자,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도 같이 주실까요? 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 한일 사료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아마 최근에 다른 섹터나 이런 것들은 다 상승한 흐름이었지만은 이 사료주들이 조금 가지 못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가 미중 갈등, 남북 경협 이런 각종 테마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AI죠, 저료 인플루엔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좀 가지 못했던 흐름이었는데, 하지만은 최근에 이 곡물 가격이죠. 이 옥수수라든가 대두, 밀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식품 가격이죠.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 사료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곡물 상승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우리가 봐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이 곡물 가격들 좀 이렇게 차트를 한번 선물 지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수 가격이 지금 0.56%로 지금 어제 좀 마감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오늘 계속해서 좀 선물 지수가 옥수수 가격이 8월 10일 8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 상승을 해서 또 사료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있죠. 2,2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을 좀 키워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그널로 말씀드릴 종목은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을 이제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반도체 업체인 NXP에다가 이제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애플 쪽에서의 자율주행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하면서 올라왔었죠. 그다음에 VR 관련된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고화질 비디오 처리 기술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성장주로서는 상당히 좀 매력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면은 자 2013년 이후에 이제 쭉 조정을 주다가 2015년에 쭉 올라왔죠.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또 조정을 좀 주고 나서 2018년도에 저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조금 많이 좀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가신 것보다는 이제 급등이 나온다거나 어느 정도 추세가 상승해서 나온다 하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어제 음봉이 좀 만들어졌지만은 오늘 좀 5일선에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부분에서 우리가 칩셋 미디어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지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한 12,400원 정도의 좀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를 좀 바탕으로 해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200원 한번 설정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컴 이비엘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이제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컴 위주로 이제 상장을 좀 했던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이제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금융 사업관에서 MOU 체결이 나오면서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K뱅크하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의 암호화키 관련한 솔루션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라든가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어제 그다음에 오늘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월봉에서 3월달 이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가 쉬지 않고 너무 급격하게 좀 상승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시는 데 영역으로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을 봐야겠죠. 코스닥 쪽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추세가 이탈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시장이 추세가 이탈 때까지 수익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에이스테크입니다. 5G 기지국 안테나로서의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지난해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었다 그런 해가 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연봉을 좀 봤을 때 2020년도에 지금 보시면 336%까지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런 흐름인데, 재료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를 좀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성장주가 되더라도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비교했을 때 지금 매출액보다는 시가총액이 월등하게 지금 높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주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몇 개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더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15,000이라든가 뭐 14,000원 이때 정도 한번 우리가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이지트가 좀 되겠는데요. 어제 시간에는 좀 하락이 좀 나왔었어요. 투자 주의를 좀 받았었는데, 투자 주의를 받은 것을 무시하고 장 초반에 지금 상승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뭐 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 정도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4천만을 좀 넘으면서 지금 오늘 장중에 한 4,090만 원까지 거의 4,100만 원 가까이의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지금 가파르게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의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비썸 이제 운영사이죠. BTC 코리아닷컴 지분을 이지트가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자의 영향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시면은 뭐 주봉에서도 계속해서 좀 상승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봉이라도 이거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갭이 벌어져 있다. 이익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익도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서 종목을 컨트롤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단을 보유자 영역으로 가져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볼까요? 예, 서전 기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상 변압기로부터 뭐 전력을 받아가지고 변압기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전압으로 변환 후에 사용처를 배분하는 설비라든가 뭐 해당 전력기를 생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압기, 전선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이제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책으로서의 좀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웹 기반을 통해서 전력 감시 제어 시스템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이제 집에서 모든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밖에서 시스템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대에 맞춰서 또 원격, 뭐 전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같이 또 원격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지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크로아티아 같은 지진이 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지진에 있어서는 완전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 8.3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배전반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대비를 했을 때 내진 설계가 좀 강화가 되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했는데요. 3월 23일에 1,780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일정한 잠깐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크게 좀 다른 뭐 종목들이라든가 뭐 이런 테마들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미비하게 상승을 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은 이게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다 하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은 상승을 시키면서도 일정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긴 한데, 지금 서전 기전 같은 경우는 이 상승하면서도 크게 어떤 물량을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재차 여기에서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좀 한 몇 개월 정도 준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이 사이클이 파동이 이렇게 크게 가는 거죠. 이렇게 크게 패턴을 좀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1월 5일 화요일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양봉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돌파를 하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왔고, 어제 뭐 하루 정도 좀 템포 조정을 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 2% 정도 좀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매수단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차분하게 밑에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는 전략으로서 매수가 3,270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 이제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한 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돼서 손절가는 3,100,
65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위원회 도전 종목 서전 기전이었습니다. 지금 2%대 상승세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3,27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계속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 상승으로 3,013포인트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들이 좀 매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제 2조 원가량 사들였는데 오늘은 시장이 오르니까 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 1,000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 외국인도 1,000억 원가량 매도입니다. 이 물량들 기관 쪽에서 오늘은 2,000억 원가량 매수로 지금 시장 받쳐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미국의 그 상원 의원 투표에서 2명이 이제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과반 이상을 가져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원과 상원의 의석의 과반 이상을 민주당에서 차지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증시의 호재로 지금 작용을 했는데 어제까지 나온 뉴스들 보시면 대형 증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블루웨이브 즉 상원 의원 의석 두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경우에는 10% 정도의 S&P 500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기사들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블루 웨이브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금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고요. 조정시는 매수 관점입니다. 그래서 10% S&P 500이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지금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슬롭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상승 트렌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보고 시장 추세가 꺾일 때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국내 증시는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 시가부터 이렇게 강하게 상승시킨다는 것은 이 5일 이평선 이탈 없이 최근에 만들어 놓은 단기 상승 트렌드를 갖다 꼭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시장 강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너무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버블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3,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아래로 나왔다가 오늘 바로 지금 돌파한다는 것은 이제 3,000 위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대응은 5일선만 잘 지키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섹터는 지금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안 올라가는 섹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해운주, 조선주, 거의 저희 서울경제TV 방송국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섹터들, 종목들 거의 다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 중이니까 너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섹터들도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우하향하는 종목 바닥권에 있는 거를 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경배열로 우상향 경배열로 초입에 있는 종목들,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그래도 좀 타고 있는 종목들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추세선을 벗겨놓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수익률에는 좀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그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종목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A루트 첫 번째 종목입니다. 주가 전망과 매수 시그널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기술적으로 그냥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바닥권이에요. 더 이상 뭐 여기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현재 그 A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해서 이 3호 조합이 대주주인 상황이고요. 지분도 뭐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바닥권에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매집된 종목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고요. 저점을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을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매수 시그널로 줘야지 왜 관망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매수 시그널보다는 그냥 관망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뭐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뭐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루트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바닥권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지금 매수해 두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나중에 시장 조정 나올 걸 생각한다면 뭐 하락폭은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실적 장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높은 회사들, 좋아지는 회사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높다 생각이 되셔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루트 지금 뭐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4년 연속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보게 되면 9억 정도 약간 흑자를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망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추세는 전체적으로 크게 바닥권에서 상승 트렌드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수익률보다는 좀 안정성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생략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뭐 가급적이면 지금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A루트는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뭐 우진기전인가 하는 회사의 뭐 이런 TV로 영업권을 갖다가 뭐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부분은 모멘텀이 분명히 있지만, 글쎄요, 지금 뭐 조금 상패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두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어떤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권에 아직은 있는 종목들은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고, 박스권 상단인 7,400, 7,500원 그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주가가 성장 이후에 계속 우상향 트렌드를 만들어두고 상승률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한 900억, 매출이 한 900억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나오는 회사인데요. 시총이 1조 5천억이면 상당히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주가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서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이 추세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부분은 뭐 여기서 물량을 정리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 고가권, 그러니까 고가놀이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와줬다라는 부분은 뭐 추가적인 상승성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을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위치의 저점 부분을 일단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분봉상 한 60분봉에서의 트렌드를 보시고 이 추세 저항 자리 부분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종목을 공략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갭 구간이 한 48,000원 정도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기다려 보시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 좀 과하게 올라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IA인데요. IA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자, IA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도너리포트에서 흙속의 진주를 찾았다라고 동전주라서 뭐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다 감수를 하고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종목입니다. 가족관 분들과도 수익을 꽤나 크게 냈던 종목이고요. 지속적으로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하라고 바닥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만큼 기업적인 내용 부분을 확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회사가 동전주고 시총이 작지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업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하고 있는 업종도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 면에서는 매력이 있는 회사고, 대주주가 이제 현대차의 부회장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쪽으로 이렇게 사이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중에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도 현대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자회사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현대차 쪽으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이제 뭐 채팅방에서는 대부분 매도를 다 하시고 없는 상황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이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바로 갈지 아니면 기간 조정의 박스권을 흔들면서 갈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이나 이렇게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장기간의 저항 추세 라인, 그러니까 1250원 정도의 이런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까지는 일단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하시기보다는, 물론 뭐 공략했다가 바로 저항 돌파하고 시세가 강하게 터진다면 좋겠지만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 비중 관리를 좀 하시면서 내려왔을 때는 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짧게 손절을 한다든지 하는 전략을 잘 세우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제일바이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버맥틴 임상 결과에 대해서 지금 좀 이슈가 있었죠. 펜벤다졸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구충제 관련해서 뭐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한때 한번 이슈가 돼서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뭐 그 동물 관련된 의약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보면 AI 조류독감 확산세가 좀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덮여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현재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저는 7,000원대로 보고 있고요. 상단 부분 한 9,000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9,000원 위로 주가가 안착한다면 좀 강하게 시세들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 전저점 부근 7,3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 계속 빨간불 켜내고 있는 코스닥은 다소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1.4% 상승으로 3,01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으로 985포인트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역시 계속 지금 개인과 외국인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 내놓고 있고요. 기관만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 조정을 잠시 받고 쉬어간 이후에 오늘 다시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상황과 그리고 종목 시그널 바라주시죠. 네, 오늘은 3,000포인트의 안착을 좀 기대해보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이 계속 꺾이지 않으면서 시장이 아주 강세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어제 뉴욕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우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중순부터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지주사 종목들, SK는 CJ, LG 같은 종목들 계속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 SO일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주들, 롯데케미칼도 잘 가고 있는데, 롯데케미칼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롯데케미칼도 12월 한 10일 정도 추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정말 많이 움직일 거다.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 자체가 정말 좋아질 것이다. 왜냐? 백신과 치료제 이슈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동안 그간 힘들었던 흐름을 이제는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있고요. 한동안 또 주가 흐름 자체가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드려왔던 현대차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추가 급등 나오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좋고, 현대차도 좋고, 다 마찬가지 경기 민감주로서 또 엮여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은행주들도 오늘장에 드디어 좀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 금호석유도 관심주로서 계속 말씀드려왔었고, 이런 종목들 한동안은 더 강세 흐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좀 지속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잘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드리려는 종목이 지금 너무 오르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롯데케미칼 흐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이 그렇게 딱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딱 없는데, 이게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주가 자체가 여기서 밑으로 막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좀 횡보하면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한국전력 그간 많이 좀 소외받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상승 포인트를 그리긴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방송을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추세라는 게. 이 추세 자리에서 현재 한국전력의 자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고점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예요. 보시면은 라인을 맞춰서
하단과 상단과 이 하단 자리들을 터치하다가 급등 나오고 상단을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길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3만 원 이상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밑으로 떨어지냐인데 급하게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천천히 횡보하면서 떨어진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이번에는 천천히 우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횡보를 한동안 한 이후에 상승하지 않을까. 당장의 한국전력 상당히 재미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많이 재미없을 수가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인데 오랜만에 올해 최고가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뚫고 가는 모습이에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이제 더 갈 것이냐, 더 갈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SK텔레콤 통신주들은 뭐 그렇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재미없어요. 그냥 주가가 좀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현재 최근에 며칠 동안 급등이 나온 터라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친다면 뭐 26만 원대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26만 원 정도 단기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올 경우에 다시 한번 잡으시는데 새롭게 잡으신다면 24만 원대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 시 매수하시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자면 에코바이오인데요. 에코바이오도 뭐 이래저래 뭐 폐기물도 관련이 있고 뭐 그린에너지 관련이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종목도 그렇게 딱 재밌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흐름을 보자면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락을 반복적으로 패턴을 보여줘요. 역시나 이 종목 한 번에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러다가 밀려버릴 경우에 다시 하단 자리, 골린자 하단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가격적으로 한 9천 초반대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 자리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 거지, 이 종목 급하게 지금 따라가면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9,000원대 초반대가 온다면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급한 대응은 자제 부탁드리고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침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네요. 분봉상으로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자,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아침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콜드체인 시스템입니다. 유통망을 이용해서 백신 치료제에 대한 콜드체인, 유통을 하겠다는 거죠. 동남아 쪽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근데 국내 이제 뭐 셀트리온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동남아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래저래 뭐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락대 포인트를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대 관련 그룹들을 보자면 현대차도 그렇고 급등이 잘 나오고 있고,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 그리고 현대미포, 현대위아, 현대제철까지 해가지고 전고점을 다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만 움직임이 좀 덜 하기도 해요.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월요일날 드렸던 삼성 SDS 수익이 엄청나게 났죠. 삼성 SDS 같은 경우 월요일날 급등 전에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날 급등이 나왔고 거의 같은 이유예요. 이재용 라인에 대한 포인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라인에 대한 포인트를 같이 보신다면은 주가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하게 갑자기 꼬꾸라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한동안의 주가 흐름이 매우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한동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즘에 대형주들의 흐름 봤을 때 이슈가 있고 뭐 현대차 그룹에서 관련된 종목임에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놓치지 않고 매수세가 엄청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그간에 조금 많이 좀 버려졌던,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기관들의 매수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잡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간 물량을 딱 잡는다면 개인들이 단기 차익 실현 수익을 하면서 다시 기관들이 그 물량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좀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관심 담아두시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좀 시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양시장 모두 계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3천선에 안착을 해줄지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